자, 엔티티 테스트의 경우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 작업의 경우는 이제 항상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테스트 이미 이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제 JPA로 예 만들어 주면 이제 스프링 부트로.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패키지로 레파지토리 패키지를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파지토리 패키지에 뉴에서 클래스로 게스트 부 리퍼지토리 테스트라고 만들어 줄 겁니다. 얘는 이제 스프링 부트 테스트만 그냥 바로 붙여서 쓸게요. 원래는 이거 말고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JPA 테스트가 따로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거 쓸 거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으로 빼줄 거고 게스트북 레파지토리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얘 이름은 게스트북 레파지토리라고 그냥 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자동 주입을 해 줘야 되니까 오토와이어드를 이용할게요. 테스트 코드에서 오토와이어드를 쓰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public void 네. 일단은 더미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미스라고 이제 하나를 좀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100 개죠. 네 300 개요. 지금 보면. 300 개의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인트 스트림이야 뭐 임포트 해 주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300 개죠. 300개 만들어서 그냥 바로 실행해 보죠. 네. 이제 실행된 다음에 쪼끔 체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이거 베타 테스트 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간혹 기존의 마리아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쓰실 때 어 날짜가 정확한지 예 뭐 시 분초 나와야 되잖아요. 고거가 이슈가 되시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런 거 좀 확인을 해 주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select asterisk from 네 게스트북이죠. 지금 이제 제가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 때 별도의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냥 게스트북이라고 만들어집니다, 테이블이.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제 저처럼 시 분초가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0 개가 들어갔을 거고요. 번호도 지금 1 번부터 300 번까지 따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다시 실행해 버렸네요. 네 버튼 잘못 눌러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번호가 늘어났겠죠. 한 600 개로 늘어났겠죠. 아이고 이거 어쩌죠? 600개 그냥 갖다 아닌가요? 그냥 이대로 쓰면 될까요?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정 시간을 먼저 저는 테스트를 해 줘요 항상. 예. 수정 시간을 테스트해 주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제가 이런 메소드를 설계를 해 놨잖아요. change title, change content. 원래 원래 엔티티 객체는 어 가능하면 사실은 이제 불변 객체라고 하죠. immutable하게. 예. 객체를 변경하는 게 좋진 않아요. 예. 근데 저희가 객체를 변경하지 않게끔 설계를 하면 또 쓸데없이 좀 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코드를 짜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 객체에서 한 부분이나 두 부분만 변경하고 싶은데 그 만약에 불변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제 10개 부분을 다 다시 이제 딥 카피를 해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쪼끔씩 수정할 수 있게끔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 줘요. 근데 전통적인 형태로 막 게터 세터로 이제 빈 형태로 잡아 주진 않고요. 예. 이제 의미 있는 메소드의 이름의 형태로 보통 빼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게시물을 수정한다 그러면 작성자는 수정 못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쵸? 그래서 어 방명록이죠. 죄송합니다. 방명록을 수정한다고 그러면 이제 거의 작성자는 못 하고 뭐 제목이나 내용 정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스트북에다가 네 요거를 추가를 해 줬죠. 이렇게 네. change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정을 하는 걸 테스트해 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DB에서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서 일부분만 바꾼 다음에 다시 세이브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코드가 이제 요 코드예요. 네. 업데이트 테스트 코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할게요. 네. 네 요거는 이제 그 find by id를 쓰잖아요. 그 find by id 쓰면 이제 항상 옵셔널 타입으로 나온다는 거 조심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보면 300 번이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서 300 번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죠. 지금 일단 보면 지금이 2020년 12월 27일 새벽 3시 29 분입니다. 네. 어 이 시간까지 잠 못 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줬는데 괜찮아요. 낮에 많이 잤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300번 가져와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제목이랑 내용만 변경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뭐도 같이 변해야 되죠. 시간도 같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23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등록 시간은 updatable 이 false예요. 그러니까 등록 시간은 수정이 안 되고 예. 수정 시간만 변화했는지 볼게요. 자 일단 동작하는 원리를 보면 일단 엔티티에서 그 persistence 컨텍스트에서 가져와야 돼요. JPA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봤거든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셀렉트를 일단 날리는 겁니다. 셀렉트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엔티티 객체를 변경을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해 주잖아요. 세이브를 해 주면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서 '어 이거는 업데이트 해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업데이트 쿼리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사실은 업데이트하고 싶은 부분은 컨텐츠랑 타이틀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MOD 데이트나 라이터까지 같이 업데이트된 거 다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엔티티 객체의 일부를 수정하는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선 300 번이 수정이 됐고 300 번이 수정이 됐고 그리고 300 번의 수정 등록 시간과 지금 보시면 수정 시간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3시 24 분이 됐고요. 등록 시간은 3시 19 분이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내용 제목이랑 내용도 지금 변한 게 보이시죠? 그쵸. 요렇게 이제 처리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단계 볼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쿼리 DSL을 하는 건데 사실 조회야 뭐 별다른 거 없고요. 네. 그리고 삭제도 별로 어려운 건 없어서 네. 그냥 바로 이제 저는 쿼리 DSL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쿼리 DSL의 경우는 이제 제목, 내용, 작성자, 그다음에 제목이랑 내용, 그다음에 내용, 작성자, 그다음에 제목, 작성자, 그죠? 제목, 내용, 작성자 뭐 이렇게 검색 조건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메소드를 다 만들 수도 있죠. 가능은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로 이제 이게 경우의 수가 막 늘어나잖아요. 4 개가 되면은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 이제 쓰는 게 이제 쿼리 DSL인데요. 간단한 사용 방법이에요. 일단은 요 2 장에서는 4 장에서는 간단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고 뒤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5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쪼끔 더 복잡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자 우선은 가장 간단한 사용하는 방법은 불린 빌더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불린 빌더는 말 그대로 불린 true false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직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링하는 로직을 하나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직을 이용해서 predicate 타입의 함수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predicate라는 게 예측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는 건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요. 예. 그래서 작성된 프리디케이트를 추가하고 실행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책에서 어디를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냐면 책에서는 저기 147 페이지요. 예. 147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천천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147 페이지를 뽑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골뱅이 테스트죠. 테스트를 해 가지고 public void 테스트 쿼리 1 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는 목록 데이터를 조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업을 타입으로 그죠? 예. 페이지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예. 그럼 이제 1 페이지는 0 부터 시작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sort 점 by죠. 저는 지금 게스트북은 GNO를 컬럼을 가지고 있으니까 디센딩을 해 주고 싶고요. 임포트가 안 걸려 있네요. 자, 여기 점 디센딩이죠. 자, 이제 이게 이제 뭐 단순 쿼리 날리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이게 페이지 처리까지 해 주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검색 조건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쿼리 DSL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할 때는 그냥 뭘 이용하실 수 있냐면 find all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 메소드죠? JPA 예 리퍼지토리에 있는 네 find all 메소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뭘 던질 거예요. 쿼리 DSL로 만들어진 조건 같은 걸 던져 주잖아요. 그거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쿼리 DSL 프리디케이트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녀석이다라고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요거 API 문서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그쵸? 요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find all 메소드가 보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find all 메소드랑 페이지업이랑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네.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업을 타입일 때는 리턴 타입이 페이지 타입이라는 거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고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프리디케이트라는 애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 때 불린 빌더라는 걸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find all이라는 메소드는 원래는 JPA 레파지토리에 있는 메소드가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쿼리 DSL을 같이 적용을 하려면 그죠? 이제 어디 거를 사용하는 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쿼리 DS의 predicate executor 그죠? 얘를 이제 이용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은 불린 빌더를 만드는 방법은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보면 이제 단어 중에 predicate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사실 자바에도 있거든요. 자바에도 있고 지금 쿼리 DSL에도 있기 때문에 임포트 같은 거 하실 때 쪼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선 이제 동적으로 만들 때는요. 이거를 씁니다. 이 도메인 예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변수를 하나 잡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q guestbook 점 해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 컬럼 있죠. 컬럼이 전부 다 변수로 다 빠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변수를 이제 결합을 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할 때 이제 뭘 쓰냐면 불린 빌더라는 걸 씁니다. 그죠? 불린 빌더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잭슨 데이터 마인드에서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죠? 뉴 해서
불린 빌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린 빌더 점 해 보시면 여기 엔드 조건 뭐 이런 거 보이시죠? 엔드도 있고 오아도 있잖아요.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검색 조건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추가해서 만들 때 쓴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 추가하는 게 익스프레션이라는 애를 써요. 그래서 불린 익스프레션인데 이 또 익스프레션도 OGNL이랑 또 같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포트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나 빼 줄게요. 네. 여기는 q 게스트북에 그죠? 타이틀이죠. 뭐 타이틀부터 해 볼까요? 타이틀 점 컨텐츠 컨테인즈 어떠한 키워드를 하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는 뭐 일이라는 책의 예제대로 할게요. 일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요거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걸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왜 저희가 뭘 만들어요? 왜 타이틀, 라이크, 퍼센트 뭐 이렇게 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저희가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린 익스프레션이나 불린 빌더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익스프레션을 이제 뭐 해 줘야 돼요? 빌더에다가 엔드 조건으로 추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실행할 때 이제 뭘 쓴다고요? 예. 그 쿼리 DSL executor라는 애를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죠? 게스트북 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리절트라고 빼줄 거고 레파지토리죠. 게스트북 레파지토리 점 그죠? find all 하는데 요게 요렇게 들어가죠, 이제. 프리디케이트에 해당하는 애가 불린 빌더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리고 나서 아까 페이지 업을 빼놓은 거 있었죠? 요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네. 임포트 해 줘야 되겠죠? 우선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리절트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리절트 점 그냥 스트림 바로 뽑아 가지고 아니면 포이치 바로 뽑을까요? 네. 그냥 포이치 바로 뽑아도 되겠지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게스트북이라고 할 거고. 그죠? 이 게스트북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 아웃션 프린트를 그죠? 한번 찍어 보죠. 네. 이렇게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쿼리 DSL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아마 요것도 설정의 문제지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SQL을 이쁘게 출력하는 기능을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얘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선은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 이 쿼리 DSL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웨어 조건에 들어가는 SQL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요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 앞으로. 페이징 하는데 예 리미트나 이런 뭐 로우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반드시 걸리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오더 바이 조건도 제대로 걸리고 다 걸려서 지금 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그죠? 타이틀에 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자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쿼리 이 큐도메인 객체를 이용하면 제가 이런 구문을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익스프레션인데 요 이제 요 익스프레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빌더로 만들어 주는 거죠. 빌더에다 엔드 조건을 추가한 거죠, 지금.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쿼리 DSL을 이용을 해서 예 그 컬럼들을 변수로 다 뽑아 주고 그리고 이제 걔를 이용을 해서 불린 이제 프리디케이트에 해당하는 예 실행 가능한 예측 가능한 애를 만들어 주고 그쵸? 그리고 나서 걔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린 빌더가 사실은 이제 뭐냐면 예 불린 빌더가 그 저기
프리디케이트 하는 애죠. 예측하는 애죠. 근데 예측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불림 빌더란 말이에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연습을 한번 해 봤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좀 뒤에 가면 좀 다르게 실행하는 방법들도 있고 좀 많이 있어요. 네, 우선은 이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동적인 처리까지 다 벌써 지금 다 끝난 거네요. 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잠깐만 끊었다가 이제 이거는 지금 단일 항목을 한번 테스트해 본 거고요. 네, 다중 항목에 대한 테스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